이야기는 자신의 유년 시절 지역 TV 방송에 대한 회상을 게시하는 블로그의 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20대 초반의 대학생 엘리엇. 그는 블로그에서 과거 온타리오 지역에 방송이 되었던 지역 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엘리엇이 초등학생이었던 199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그 해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연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인기가 있던 콘텐츠는 포켓몬스터였는데요. 엘리엇 역시 포켓몬스터를 좋아했고 매일 오후 5시에 방영하는 포켓몬스터를 시청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아버지가 오후 5시 30분이면 뉴스를 시청했기 때문에 엘리엇은 두 편의 연속으로 방영되던 포켓몬스터를 끝까지 시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그는 당연히 떼를 쓰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결국 아버지는 TV를 하나 구해서 엘리엇 방에 놓아주셨죠. 그 텔레비전은 크기도 작고 안테나를 세워서 수신을 받은 채널밖에 나오지 않는 오래된 구형 TV였습니다. 볼 수 있는 채널이 20개 정도가 전부였는데 대부분 지직거리는 채널이었고 너무도 안타깝게 포켓몬스터를 방영하는 폭스키즈 채널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엘리엇은 자신의 TV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설레었고 신이 나서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수신되던 채널 중에는 어린이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볼 것이 없어 한동안 그 채널만 봤죠. 그러던 4월 혹시나 포켓몬스터가 방영하는 채널이 수신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채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기 시작하던 엘리엇은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는 채널들까지 틀어보다가 우연히 처음 보는 채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채널 번호는 21번. 그곳에선 놀랍게도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는데요. 채널의 이름은 칼레돈 로컬 21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채널처럼 보였는데 그곳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퀄리티가 낮았죠. 방송 시간도 오후 4시에서 9시까지로 한정적이었는데 인형이 나오거나 아이들이 등장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채널을 볼 게 없었던 엘리엇은 한동안 이 채널을 시청하게 됩니다. 칼레돈 21에서 방영하던 프로그램은 총 3개였는데요. 부비라는 프로그램은 손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사실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손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죠. 한 편에 5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이름은 곰아저씨의 지하실로 곰인형 탈을 입은 미스터 베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매일 자기 지하실에 게스트를 초대하고 함께 춤을 추거나 숨바꼭질 같은 여러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게스트들은 8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고 화질은 굉장히 저퀄리티였고 아이들과 곰 아저씨가 나누는 대화 소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인상적이었던 건 수프 앤 스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특별 영화처럼 한 번씩 나오는 프로그램 같았다고 합니다. 일단 30분 내내 화면에 보이는 거라고는 줄에 매달린 깡통하고 숟가락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줄에 매달린 숟가락이 스프를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다는 다소 귀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프 그릇을 비춰주고 그 주변에는 7명의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생기가 없고 뚱하기만 했죠. 프로그램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엘리엇은 한동안 칼레돈 21 채널을 시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엇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요. 친구 집에 자신의 TV를 챙겨갑니다. 밤 9시쯤 엘리엇은 문득 칼레돈 21 채널이 떠올랐고 친구와 함께 그 채널을 다시 보기로 했죠. 마침 칼레돈 21 채널에서는 곰아저씨의 지하실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선 곰아저씨가 자신의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더니 게스트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게스트는 한 11살에서 12살로 보였고 곰아저씨한테 늦어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곰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꺼져, 넌 초대받지 못했어.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신고를 할 거라고 외쳤고 곰아저씨가 화를 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내 카메라가 꺼지며 방송의 송출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방송은 욕설도 나오고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엘리엇은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부모님한테 이런 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죠. 그리고 한동안 또 그 채널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기억나는 곰아저씨의 모습에 결국 그 채널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1999년 8월 방송에서는 곰아저씨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어린이 친구들, 내 지하실에 와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당시 곰아저씨에게 열광하고 있던 엘리엇은 아버지를 졸라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일주일 후 곰아저씨한테 답장이 도착했죠.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엘리엇에게 편지는 고맙게 잘 받았어. 내 지하실에 꼭 놀러오렴. 우리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도 하자. 그리고 부비도 지하실에 같이 살고 있어. 부비는 나의 좋은 친구란다. 우리 집 주소는 알고 있지? 어서 너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곰아저씨가. 아이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곰아저씨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고 며칠 후 엘리엇은 아버지와 함께 주소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골 외곽 농원
농가로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어린이 프로를 찍는다고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때 집 문이 열렸고 그 집에서 나온 건 곰 아저씨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엘리엇은 경찰에게 여기 곰 아저씨네 아니에요? 라고 물었고 경찰은 엘리엇을 쳐다보다가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버지가 엘리엇에게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엇은 두 사람의 대화를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경찰과 대화하던 아버지가 맙소사 라고 말한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급하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엇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칼레돈 21 채널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방송도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엇이 13살이 되었을 때 문득 칼레돈 21 채널이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칼레돈 21 채널은 1997년 10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 운영되던 지역 TV 방송으로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은 엘리엇과 아버지가 방문했던 그 농가에서 제작이 되고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던 어떤 남성이 운영을 했다고 하죠. 그 채널은 안테나가 있는 낡은 TV에서만 잡혔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엘리엇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아이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납치된 아이들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남성이 아이들을 지하실에 가둔 채 학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마침 엘리엇과 아버지가 도착하던 날 수사가 진행되었고 곰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남성은 전날 도주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성인이 된 엘리엇은 문득 기억에서 잊고 있던 칼레돈 21 채널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에 빠졌고 직접 그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합니다. 2009년 12월 엘리엇은 블로그의 지역 경찰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의 친구 윌슨 씨를 통해서 당시 농가가 있던 숲속에서 4살에서 13살 사이의 어린이 시신 16구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4일 미스터 베어를 실제로 목격한 주민이 있다는 글을 올리게 되죠. 1997년 농가 주변의 방갈로에서 거주하고 있던 안소니라는 사람이 인근 숲속에서 가끔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불빛을 목격했는데 어느 날 소리를 따라서 숲속에 들어갔더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불구덩이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곁에는 허름한 차림의 성인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이들과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태연하게 캠핑 여행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엇은 안소니가 목격한 남자는 분명 미스터 베어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올리던 어느 날 엘리엇은 한 사람에게 메일을 받게 됩니다. 엘리엇에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소녀나 나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단다. 너는 정말 많이 컸더구나. 너는 곧 외롭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날 찾아왔을 때 인사하지 못해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왔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곧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게 될 거야. 내 지하실을 최고로 아늑하게 꾸며놓으마 곰 아저씨가. 이 메일의 발신자는 끝끝내 밝혀내지 못했지만 엘리엇은 아마도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진짜 곰 아저씨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2011년 4월 5일 엘리엇은 윌슨 씨의 도움을 받아서 온타리오 필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를 방문했고 그 당시 농가에서 압수한 테이프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테이프 속의 영상에서는 작은 구덩이 안에 있는 모닥불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영상 품질이 좋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간은 밤이었고 숲속의 작은 공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일정하게 불 속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불 속에서 무엇이 있을지는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엘리엇의 블로그는 업데이트가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테이프를 본 엘리엇의 충격이 상당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죠. 16명의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고 아이를 감금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일이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있었을 것이고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칼레돈 21은 사건의 언론 보도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돼서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북미 지역에서 떠도는 크리피파스타 즉 괴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칼레돈 21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정보가 매우 상세하고 신빙성도 있어 보이고 몇몇 네티즌은 어린 시절 실제로 이 채널을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지만 캐나다 정부가 일부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죠.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칼레돈 21 채널은 오늘날 북미 지역의 국민괴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에는 아마존 비디오에서 해당 스토리를 각색한 실사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기억을 흑빛으로 물들이던 무서운 칼레돈 로컬 21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진짜 괴담에 지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우의 기묘한 이야기 칼레돈 로컬 21 곰 아저씨의 지하실 편의 여우였습니다.